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수TV 시사통통입니다. 먼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국장의 사망사건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부패방지 국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처리 문제로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9일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 국장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자신의 의견과 달리 권익위 수뇌부가 종교를 밀어붙이자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빈소가 마련된 세종시 도담동 세종 충남대병원 신락원 장례식장을 찾은 권익위 고위 간부 출신 기혁 씨는 김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김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 압력 때문이라는 건 권익위 선후배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친구가 원래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있다며 죽음의 원인이 명품백 사건 때문이라는 것은 100%, 120% 명백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 학위를 받고 주경야독하며 최근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누구보다 부패방지 업무에 진심이었던 김 국장이 상부의 압력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부패방지 업무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공직자에게 이번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명품백 사건 조사와 관련한 윗선의 압박이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소식 지금 진보신문이 아니라 보수신문 진영의 사설로까지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추이를 좀 더 말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돌이표 국회 민생법안에는 한뜻이고, 그러나 거부권, 특검법 등이 암초로 걸릴 듯한데요. 22대 국회 개원 후 2달간 법안 단독 처리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되풀이하던 여야가 첫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냉랭하던 전국의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제2유구권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각종 특검법 추진이 예고돼 있어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여야가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하루 만에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고요. 박원내 수석 부대표는 협의체 이전에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배 원내 수석 대표는 조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도 지금 변수인데, 방송사업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전국이 급맹할 가능성이 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정권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죠.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할까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점점 어두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요. 이달 중으로 진행될 한미연합 군사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을지 프리덤 실드 준비 상태 등 군 안보 태세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여름 휴가를 마무리했는데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주장 등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보가 경제죠. 나라가 시끄러우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참전하고 있었는데요. 군에 관한 일정들이었는데 전날에도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 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 전문 담당관 등 군 간부 지휘관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라고 격려했고, 한 육군 특전사 간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특전사의 부대 구호라며 어떤 임무든 내려주면 무엇이든 되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또 한 공군 중령은 군은 명예를 중시한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군과 군 가족, 유가족들을 아껴준 대통령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베푼 호의를 부하들에게 똑같이 베풀겠다고 말했다는 전언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알랑거리는 아부성 발언에 윤 대통령이 맛을 들이고 있는 건가? 그런 것만 유도시키는 그런 행사만 주관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심정이네요. 네,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 술렁이고 있고요. 비명은 환영하고 친명은 야권 분열 의도라고 일컫는다는 얘기인데,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 시선이 계파별로 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인데,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권된다면 피선거권을 회복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재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힌 적이 있었는데,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일극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비명계는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반면 친명계는 야권 분열 의도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올해 연말까지 영국, 독일에서 귀국 계획이 없는 만큼 당분간 양측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죠. 재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아마 복권을 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서두했습니다만은 김건희 명품백 조사의 국장이 사망한 데 대해서 동아일보가 대통령 부부 어찌 감당할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기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아침신문은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라고 불려왔다고 비판하면서 김 국장 사망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토요판을 발행하는 6개 신문사 가운데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김한묵의 국장 사망 관련 기사와 사설을 일제히 기재했는데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관련 지면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동아일보는 사면에서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며 김 씨는 디올백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김 씨를 윤석열 정권의 외압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권익위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한겨레는 오면에서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뜻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사안의 정치적 파장을 수사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 국장 사망에 여야 반응을 실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 부부와 사건 관계자들은 이 사건의 여파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품백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거센 비난에 직면해 왔다며 맹탕 조사 논란이 커지자 추가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것도 맹탕이었고 여사 권익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통신조회 사건이 터졌죠. 여기에 중앙 일부에 이어서 동아일보도 검찰 통신조회 비판, 언론 자유 침해라고 직격했습니다. 보수신문이 잇따라 검찰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에 비판 사설을 내고 있습니다. 기자 개인의 의축을 넘어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나온다는 공통된 시각인데요. 동아일보는 9일 검찰 언론인까지 무차별 통신 조회, 미국에선 어림도 없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내고
특히 언론인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통신 조회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기자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언론 자유 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어서 이번 통신 조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취재한 언론인은 물론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와 언론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의 통신 자료까지 들춰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기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파악하면 취재원이 누군지가 드러난다. 취재원의 신원이 검찰의 손에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 이런 이들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결국 언론의 취재 활동은 위축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언론인 정치인 전방위 통신조회 검찰이 불신 키웠다에서 검찰 입장에서 법적 기한은 지켰다지만은 7개월이나 늑장 통보한 사안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의 그 많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통신 정보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게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통신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기자의 취재원 정보까지 검찰이 알게 된다면 취재활동 위축과 언론 자유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번 8.15 광복절 행사에는 관련 단체들이 아마 불참할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광복회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 결정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8.15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참석 여부를 재고해 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광복회는 오는 12, 13일경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회는 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실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는데요. 광복회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일제 국권 침탈이 불법이어서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민족혼을 세워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이라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복절 행사 참석을 두고 광복회는 대통령 초청 행사 불참에 입장이 변할 것은 없다면서 대통령실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도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언급했다가 건국절 추진 논란을 빚었는데, 광복회는 윤 대통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이은 다음 수순이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일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민 광복회 대외협력국장은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이라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실에서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는데, 유 국장은 모든 일련의 국책 연구기관부터 독립기념관장까지의 인사를 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건국절 제정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영석 관장 임명이 그를 위한 포석이라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건국절은 건국 전에는 나라가 없다는 의미이고 해방 이후 우리가 견지해온 일본 식민 지배와 국권 강탈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뒤엎고 이를 용인하고 합법화시켜주는 의미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그런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친일적 사상을 가지고 각종 기관장들을 임명하는 등 뉴라이트에 접근하는 그런 정책을 쏟아내는지, 이종찬 회장이 얘기했듯이 용산 안에 밀정이라도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게 이렇게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씨는 이제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죠. 8.15 광복절 기념식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독립운동을 대행하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광복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서 광복절에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엇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창피한 일이죠.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